누구는 1년에 막 7cm, 8cm 이상 잘 크는데 우리 아이는 1년에 5cm밖에 안 커서 걱정이다. 1년에 7, 8cm 크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계신 이제 어머님께서 걱정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성조수증 진단 받으면 치료받지 않으면 결국엔 이렇게 초경도 빨라지고 또 키도 유전키 그 키를 다 달성을 못하고, 저는 그냥 1, 2학년 때 되면 무조건 이제 데리고 오셔서 일단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또 1년 뒤에 뭐 한번 추적 관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헬스팩트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뉴스핌 조준경 기자입니다. 스튜디오에 우리 아이 키 성장을 책임지는 키탑 소아청소년과 윤종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지난 시간에는 그 우유와 키 성장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이제 오늘은 성조수증 치료의 과정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키 성장이 이제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사춘기 지원 치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키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조숙증이요? 네, 그 맞습니다. 성조숙증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뭐죠? 네. 이제 성조수증이란 우리 몸은 되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사춘기 시작 시기도 특정 기준이 이제 있긴 합니다. 대다수의 아들이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아이들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하는 연령이 나와 있고, 세로축은 그 연령에 해당되는 명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장 많은 명수가 이제 차지하는 연령이 보편적인 사춘기 시작 나이겠죠. 네. 그래서 이 나이를 평균으로 잡게 되면 그 평균에서 빨리 시작하는 사춘기도 있을 거고, 또 늦게 시작하는 이제 사춘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너무 벗어날 때 우리는 의학적으로 다른 이제 기저질환은 없는지 걱정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도 이제 여자인 경우에 만 8세 전에, 남자들은 만 9세 전에 사춘기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너무나 빠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그래서 네. 성조수증이라고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한 100명 중에 5명 이내로 빠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성조숙증이 네. 키 성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성조수증은 이제 키 성장과 정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조수증에 대해서 뭔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커 가는지 이제 이 성장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가로축은 이제 만 나이로 나타나 있고, 세로축은 한 해 클 수 있는 성장 속도를 나타낸 이제 그래프입니다. 네. 여자애들은 총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장을 하게 되는데, 태어나서 첫 해 동안 25cm 크고, 그 다음에는 10cm 정도 크고, 해가 갈수록 1년에 9cm, 8cm 점점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1년에 5cm 안팎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자애들은 사춘기가 이제 4학년 때쯤에 만 10살 안팎에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제 5, 6학년 때 이제 급성장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중1 가까이 초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만 13세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만 15세가 되면 완전히 어른이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 사춘기 기간 동안에 급격히 이제 성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생에 총 2번의 급성장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은 태어나서 1년, 2년 차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춘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급성장, 이 두 차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애들의 성장 속도도 보시면 이제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다르게 총 17년, 18년 이상 가까이 클 수 있긴 합니다. 여자랑 이제 비슷한 점은 태어나서 똑같이 이제 평균 1년 동안 25cm 크다가 10cm로 줄어들고, 점차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이제 입학할 때쯤부터 또 5cm 안팎으로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남자애들은 여자애들과 다르게 사춘기가 좀 늦게 시작합니다. 네. 6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춘기가 시작하게 되면 급성장은 중학교 때, 1, 2학년 때 이제 잘 크는 패턴이 가장 흔하고요. 그렇게 되면 중3 때 되면 여성을 치면 초경하는 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성장 속도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고2, 고3 되면 거의 이제 어른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보다 성장기가 좀 늦게 오죠. 맞습니다.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춘기가 좀 일찍 오면은 네. 더 빨리 크고 길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 방금 말씀드린 성장 패턴을 제가 막대 그래프화해서 이제 다시 간단하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출생 1세, 2세, 3세 요거는 만 나이를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여아의 성장,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남아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막대 그래프 안에 있는 숫자 의미는 이제 한 해에 클 수 있는 성장 속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해에 25cm, 둘째는 10cm 정도 크고 점차 8cm, 7cm, 6cm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때 평균 5, 6cm 사이 큰다고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고, 이제 여자애들은 만 10세 가까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돼서 또 이제 제가 11세, 12세, 14세 사이에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듯이 여자애들은 급성장기가 적어도 7, 8cm, 물론 잘 크는 여자애들은 10cm도 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세 가까이 되면 이제 성장 속도가 한 해 3, 4cm, 그 다음에 2, 3cm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고요. 네. 밑에 보시면 남아는 비슷하지만 좀 더 길이가 길죠. 평균 키가 여자보다 남자가 이제 길다는 걸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랑 남자가 다른 게, 남자가 사춘기가 여자보다 2년 정도 더 늦게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1년에 5cm 크는 해가 좀 더 길죠. 이만큼 더 크고 나서 사춘기를 맞이하니 좀 더 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급성장기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이제 남자들은 1년에 보통 8에서 10cm 정도 급성장을 하고요. 잘 크는 또 남자애들은 한 달에 1cm씩 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도 중3 이제 지나가게 되면 여자애처럼 초경을 맞이한 여자애처럼 이제 1년에 3, 4cm, 그다음에 2, 3cm 이제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고2가 넘어가면 이제 거의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남자애들도 만약에 사춘기가 일찍 시작됐는데 그러면 더 오래 클 수도 있지 않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남자랑 여자가 키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춘기가 늦게 와서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클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애들처럼 사춘기가 똑같이 4학년 때 온다 그러면 이 여자애들이 클 수밖에 없었던 성장 기간, 그만큼밖에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가 더 클 수는 없긴 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보니까 한눈에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여자들의 사춘기가 저 빨간색 그 칸이 두 칸 정도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두 칸이 남자들이 뒤에 있고, 그러니까 네. 더 이제 16, 17세까지 더 오래 성장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성조숙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성조숙증을 이제 치료하려면 이제 성조숙증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성조숙증은 여자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만 8세 전에 사춘기가 시작하는 게 성조숙증이고, 남자들은 만 9세 전에 사춘기가 시작한 게 성조숙증으로 말씀드렸는데, 만 8세 이전에 가슴 발달이 시작한 여자애들은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시면 가슴 발달이 일찍 일어나면 초경도 일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이로 인해서 폐경도 좀 일찍 맞이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성암 또는 대사질환 위험도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일찍 어른이 되다 보니까 성장판도 일찍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유전기를 충분히 크지 못하고 어른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말씀하신 그 이른 폐경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여자들도 나이가 찬 다음에 그때를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일찍 증가되다 보니까 부모랑 이제 아이에게 있어서 정서적 불안이 조금 이제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 남자애들은 어떨까요? 남자애들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일찍 성장이 멈추다 보니까 유전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남자들은 이제 전립선암 그리고 대사질환 위험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이제 연구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성조숙증 치료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사춘기 진행을 중단하는 게 주된 목적이겠죠. 그래서 네. 사춘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그래야지만 여자애들은 이른 초경을 막아줄 수 있고, 남자애들은 남자 그리고 또 여자 모두 급격한 골련령 진전을 막아서, 즉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것을 막아줘서 최종 성인키 향상을 이제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게 치료의 이제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사회 심리 또는 이제 행동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지원 치료하면 공격적인 성향도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사춘기 키가 네. 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키에 미치는 영향, 지금은 뭔가 알듯 말듯 하실 텐데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 나온 그래프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여자애들의 성장을 그린 막대 그래프이긴 합니다. 제가 간소화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애들은 이제 사춘기 시작이 4학년 근처, 만 9세, 10세 사이에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5, 6학년 때 급성장기를 맞이하고, 중1 때 초경을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아이가 또래보다 2년 일찍 사춘기가 시작이 된다면, 가장 위에가 원래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그쵸, 예. 그쵸. 사춘기가 일찍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파란색 구간 보이시나요? 1년에 5cm가 클 수 있는 구간이 날아가 생략이 버리죠. 될 수밖에 예. 없어요. 급성장기가 땡겨올 수밖에 없고 초경도 땡겨올 수밖에 없으니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를 충분히 크지 못하고 급성장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년에 5cm 크고 있을 시기에 막 7, 8cm 이상을 크게 되니까 그때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드디어 잘 크는구나. 근데 이 시기에는 1년에 5cm를 차곡차곡 크고 그 다음에 급성장기를 맞이했어야 되는데 이 5cm를 차곡차곡 크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장기를 벌써 맞이하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이 되는 수순밖에 남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검은색 면적 이 정도의 키 손실을 있게 되기 때문에 키가 결국에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올리는데 네. 용적률이 한 200% 땅에다가 네, 공사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그쵸. 네. 150%밖에 못 올렸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수 네, 있을까요? 그렇죠. 예. 공사 기간이 충분히 지워져야지 충분히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걸 짧게 만든다, 이제 공사 기간을 줄인다고 우리가 그거를 짧은 시간에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네.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그러면은 성조숙증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나요? 그런 얘기들 그쵸.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1년에 막 이제 5cm씩 커야 될 나이인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이제 그러세요. 누구는 1년에 막 7cm, 8cm 이상 잘 크는데 우리 아이는 1년에 5cm밖에 안 커서 걱정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대상이 그 어머니가 아니라 병원에 지금 오지 않은 그 1년에 7, 8cm 크고 있는 자녀를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어머님께서 걱정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5, 6cm 클 그런 구간에 혼자 7, 8cm 이상을 크고 있으면 비정상인. 그쵸.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쵸. 빨리 컸으니까 좋아하시겠네요. 그쵸. 예. 이때 뭐 빨리 크는 게 뭔가 잘 먹어서 뭐 잘 자라서 운동을 해서 어떤 영양제를 먹어서 잘 큰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결국엔 그렇지 않고 사춘기가 빨리 옴에 따라서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조숙증 하나의 성장 패턴을 제가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분홍색 그래프는 이제 정상적인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의 기준 성장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파란색은 성조숙증을 맞이한 하나의 성장 패턴을 나타낸 건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는 서로 키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정상적으로 크는 성장 속도를 보이는 아이가 커 보일 때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약간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이 발생하죠. 이제 2,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파란색 이제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 속도를 맞이하고 있는 아이에 비해서 앞서 조금 나가네요. 더 앞서 네.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 4학년 돼서는 10cm 이상 키가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때 막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심리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못 커서 어떡하나. 근데 끝을 보시면 다르죠. 일찍 급성장기를 맞이한 아이는 일찍 초경을 맞이하고 그래서 4학년 이후부터는 급성장 속도가 확 꺾이게 되고 근데 정상적인 이제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는 그때부터 급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네. 더 오랫동안 크다 보니 결국 어른이 됐을 때 키 차이가 또 다시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이제 그동안 우리 아이가 뭐랄까 정상적인 패턴이 어떤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이제 부모님들 만날 때도 네. 걱정하시는 분들을 좀 안심시켜 드리시기도 하겠네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로 최대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아마 전달이 좀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못다 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성조수증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네. 뭐 평균 키 계산한 자료가 있으세요? 임상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성조수증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과거에는 성조수증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성조수증 치료를 시작한 시기가 1981년도부터 성조수증 치료제가 임상에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성조수증 진단을 받아도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우리가 이제 문헌에 다 남아있긴 합니다. 레퍼런스를 보시면 대부분 연구들이 1960년대, 70년대 자료들이 많죠. 이때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제 성조수증을 치료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기록이 잘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남자애들은 평균 키가 156 안팎, 여자애들은 이제 150 초반. 결국 그 시대의 기준을 봤을 때 남자애들은 15cm 이상의 키 손실을 입게 되었고, 여자애들은 10cm 이상의 키 손실을 입게 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임상에서도 충분히 이제 경험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은 성조수증 치료가 너무나 흔하고 쉽게 할 수 있어서 이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됐었던 이제 기록을 아마 몰라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지금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 특혜를 받고 있는 세대인데, 아직도 성조수증 치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 보니까, 네. 성조수증 치료를 진단했는데, 치료를 주저하시고 이제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성조수증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말 키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받느냐 궁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한 케이스인데, 이제 클리닉에 만 7년 5개월 된 여자아이가 찾아왔어요. 이제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가슴 발달이 이제 생긴 거죠. 예. 이제 그때 당시에 뼈 산신 찍어보니까 신체 나이가 고연령이라고 하죠. 9년 6개월에서 10살. 즉 2학년인데 4학년 언니의 그 신체 나이를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옆에 보면 성장 도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아이는 121.7cm와 25kg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7년 5개월 된 여자애들 100명 중에 중간 키랑 중간 몸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아이는 겉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보이는 아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성장판으로 이제 다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이 아이가 만약에 이변이 없다 그러면 키가 지금 중간 키를 계속 보존하면서 컸을 거예요. 이변이 없다는 거는 4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돼서 중1 가까이 초경이 되고 중3 때까지 충분히 크고 어른이 되면 지금 중간 키가 유지가 돼서 160 가까이가 컸을 나이인데, 네. 근데 지금 벌써 4학년 언니의 몸 상태를 가지게 됐죠. 그래프에 보시면 제가 파란 점을 하나 더 찍어놨는데, 4학년 언니가 이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언니는 또래들 100명 중에 키가 이제 세 번째보다 작다라는 뜻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이긴 합니다. 네. 4학년 언니가 이 키를 가지면 100명 중에 세 번째보다 작으니 저신장에 해당될 정도로 작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이 아이는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장기를 빨리 맞이할 것이고, 초경도 4학년 때 이제 되면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뒤부터는 갑자기 성장 속도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아이는 150cm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누구한테는 뭘 들었는데 어떻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머니는 치료를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귀가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7년 뒤에 이제 다시 클리닉에 왔어요. 네. 내원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너무나 키가 안 컸다. 내원 당시에 만 나이는 14년 4개월 중이죠. 네. 그때 사춘기 발달은 이미 다 어른이 됐어요. 뼈 나이, 골연령을 찍어보니까 뼈 나이도 거의 다 이제 골단이 폐쇄된 상태이긴 합니다. 내원 당시 이 아이는 149cm 안팎이었어요. 결국 이 아이는 초경도 4학년 때 일찍 했고, 키도 이제 어른기 됐을 때 149, 150 안팎이 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예전 문헌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이제 성조수증 진단 받으면 치료받지 않으면 결국엔 이렇게 초경도 빨라지고 또 키도 유전키 그 키를 다 달성을 못하고 이렇게 작아지는 케이스가 이제 발생하게 됨을 지금도 이제 경험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께서 뭐가 걱정돼가지고 치료를 안 하신 거예요? 무슨 약을 쓰는 건가요? 성조수증 그렇죠. 치료가? 이제 성조수증 치료는 이제 주사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치료에 있어서 이제 항상 이제 오해도 많고 잘못된 이제 지식들도 많이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이제 성조수증 치료를 하면 아까 처음에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키가 이제 더 작아질 친구를 덜 작아지게 해서 최종 성인 키가 더 커질 수 있게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는 애들 기준으로 봐서는 더 커질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인데 네. 이 성조수증 치료를 받으면 키가 잘 안 큰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수증 치료가 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제가 슬라이드로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시를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표준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이제 여자애들이 컸을 때 어떤 이제 패턴을 보이는지를 기준점으로 잡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세를 기준으로 녹색을 딱 그어놓은 거는 성조수증이 여자애들이 성조수증 진단 기준을 이제 그어놓은 거고 4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하지 않은 단순 성조수증 아이들, 두 번째는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한 아이들, 세 번째는 다소 더 늦게 발견하고 치료한 아이들, 마지막은 이제 매우 늦게 발견이 되고 또 치료를 한 아이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치료를 하지 않은 성조수증 아이, 아까 말씀드린 패턴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2학년 때 전에 사춘기가 이제 2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돼서 급성장기를 이제 3학년 걸쳐서 이제 맞이하게 됐고 네. 이때 벌써 2, 3학년 사이에 벌써 4학년 언니의 이제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장판 10년 6개월은 이제 그것을 뜻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4학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초경을 하게 되고 그때 성장판을 찍어보면 이제 13살 6학년 중열 사이에 이제 신체 나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는 이제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짧아진 게 결국 키가 짧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색이 손실된 키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저 정도가 이제 공백이 생긴 거죠. 저 정도로 더 컸어야 될 기간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막대가 표준 키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네, 유전 키대로 컸으면 저렇게 성장 기간 동안 컸어야지 저 키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아이는 그 성장 기간을 보다 짧게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저 검은색 이제 블럭만큼 키를 못 큰 겁니다. 그래서 10cm 전후에 키 손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를 제가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만약에 일찍 발견돼서 일찍 치료가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기 치료했을 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아이가 이제 급성장기가 오기도 전에 가슴 발달 빨라지고 뼈도 이제 7, 8세 사이에 9년 6개월 때 발견이 됐어요. 네. 빨리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 아이들은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 제가 하늘색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구간을 보시면 1년에 5cm가 커갑니다. 네. 즉,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8세, 9세, 10세 사이는 1년에 5, 6cm 사이로 이제 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조수증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1년에 이제 5cm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하시죠. 누구는 10cm 큰다던데, 누구는 뭐 8cm 크다는데, 근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서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기에는 1년에 5cm대가 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춘기 지원 치료한다는 거는 이 시기에 급성장이 아닌 1년에 5cm 크고 지나갈 해를 그냥 복구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아이가 이제 충분히 치료하고 끝났을 때 신체 나이가 11세, 즉 이제 11살일 때 그냥 신체 나이 비슷하게 맞춰주게 되니까 성조수증 치료에 본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이제 급성장기가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6학년 만 중1 때 초경을 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에는 키 손실을 이제 막아주는 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 케이스는 이 아이보다 조금 더 늦게 발견하는 케이스예요. 대부분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은 8세가 넘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8세 전에 사춘기가 시작했는데 가슴 발달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가슴 발달이 있는데 통증이 없다고 이게 가슴 발달이 없는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가슴 발달이 생겨도 통증이 없는 애들이 한 절반 이상으로 많긴 합니다. 그래서 가슴 발달이 너무나 많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이미 가슴 발달 시작된 지가 좀 됐고 이제 8세 넘어서 이제 3학년 때 좀 늦게 온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급성장기도 약간 껴서 이제 오게 됩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 아이의 신체 나이는 11살이 됐어요. 만 9세 안팎, 이제 8세, 9세 사이에 신체 나이가 11살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치료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치료 기간이 이제 길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너무 성숙해 있게 되면 이제 치료를 종료할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네. 구간에 이미 많이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를 원래는 성저수증 오래 하면 할수록 예후가 좋거든요. 예. 근데 더 하고 싶어도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고 네. 치료가 끝났을 때 이제 만 나이가 11살일 때 신체 나이가 12살. 그래도 조숙함 정도는 많이 줄어졌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복구는 할 수는 없긴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이제 조금 이제 급성장기 마저 못한 급성장기 조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축용하고 마무리되면 이제 키 손실이 줄어들긴 하지만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한 아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키 손실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아예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낫네요. 그쵸. 네. 낮지만 치료를 한번 해도 원래 유전키보다 조금 작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키 손실이 있을 아이가 치료를 해서 이 정도로 키 손실을 막은 건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세 번째 케이스 보시면 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를 했는데 왜 키가 유전키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해가 될 수 있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바로 저것 때문에 이제 성조숙증 치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네, 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작아질지를 모르시니까 네. 이제 치료를 해서 이 정도로 키 손실을 막아주고 축용도 당연히 이제 6학년을 약간 늦춰줬겠죠. 이제 그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지를 접해보지 못하셨으니까 그런 오해가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진료실에서 해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도 이제 드물게 이제 오긴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제 너무 늦게 왔어요. 급상장기도 이제 1년 이상 한창 이제 하고 있고, 네. 가슴 발달도 이제 3단계, 이제 4단계 사이로 너무 막 진행돼서 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치료를 하긴 하는데, 치료 목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아이가 클리닉에 왔을 때 신체 나이가 11년 6개월로 너무나 많이 진행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 아이는 치료 기간이 조금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종료됐을 때 신체 나이가 12년 6개월로 더 이제 많이 진행돼 있죠. 이 아이는 자녀 급성장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끝나고 6개월, 1년 정도 뒤에 이제 초경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 이 아이는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키 손실 효과가 최소화되는 게 많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치료를 하지 않은 케이스에 비해서 손실은 조금 적지만 거의 티가 좀 잘 나진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진료실에 내원하게 되면 키 손실 방지 효과가 이제 제한적,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장 속도도 이제 감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국에 치료하는 목적이 초경을 지원하는 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제 키 손실을 이제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지원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은 1년에 이제 5cm 안팎으로 잘 크긴 합니다. 다만 이제 1년에 막 4, 5cm 사이로 조금 적게 크거나 가끔 4cm가 클까 말까 하게 작게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특징이 일단 너무 늦게 이제 진료실에 방문해서 사춘기 진행 발달도 많이 된 상태이고 또 뼈가 많이 닫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성장 속도가 그렇지 않은 일찍 온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다소 감소되는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게 제가 쭉 자료들을 보니까 네. 부모님들도 성조숙증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성조숙증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왔는데 그냥 진단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때는 이제 보통 오시는 게 가장 흔한 게 그냥 이제 남들 이맘때쯤 병원에 간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번 그쵸. 점검하러 왔다가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다 알게 되시는 따로 그쵸. 성조숙증과 키 성장이 연관이 있는 거는 모르셨는데 그쵸.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조금, 제가 아는 정보들과 어머님이 아는 정보들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는 이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성조숙증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조금 제공해 드리긴 합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자료 네.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여아를 기준으로 가슴 발달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성소수증을 발견하셨는데 네. 남아도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네. 남자애들은 이제 여자애들은 가슴 발달의 사춘기 징후를 이제 보고 남자애들은 고환 부피로 우리가 사춘기 시작을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사춘기 진단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애들은 가슴 발달이 진찰하면서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는데 근처 이제 소아과에서 진료를 보다가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이 나이 때 가슴 발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 전문을 하는 병원을 가서 진찰해 보세요 해서 오신 네. 경우도 이제 적지 않고요. 근데 남자애들의 고환을 볼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그러네요. 예. 집에서도 이제 볼 일이 없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음낭 크기만 보이지 그 안에 있는 고환의 이제 부피 그거를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정보가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이 고환을 계속 유심히 이제 살펴보시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들어서는 좀 남자애들도 다행히 빨리 클리닉에 데리고 오시긴 하는데 아직도 이제 남자애들을 좀 치료 시기가 많이 놓친 상태, 맨 마지막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이제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만 7세에서 8세 전후로 주기적으로 클리닉을 방문해가지고 성소수증을 이제 진단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병원 데리고 오시면 둘째 언제 병원 데리고 오시면 좋겠냐 이제 많이 여쭤보시면 저는 그냥 1, 2학년 때 되면 무조건 이제 데리고 오셔서 일단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또 1년 뒤에 뭐 한번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또 그때 또 문제가 없는지 일단 클리닉에서 확인하게 되면 보통은 처음에 이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케이스가 다 보통 저런 경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만 잘 하시면 주치의가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거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빨리 진단할 수 있고, 빨리 치료를 이제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성소수증 치료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주사를 넣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소수증 치료는 그냥 이제 예방접종처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팔 또는 허벅지 또는 엉덩이에 이제 맞는 주사가 있는데, 뭐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 이 주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28일 4주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 또 90일 가까이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그 기간 동안 약제마다 이제 4주 제형, 뭐 12주 제형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그 약제가 몸에서 유지가 되고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긴 하거든요. 이 치료는 완치 개념이 아니긴 합니다. 그 주사를 맞을 때만 사춘기 호르몬이 좀 이제 억제가 되는 거고, 되는. 그렇죠. 네. 그거를 계속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가 이제 반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조수증 치료제는 성장 억제제라고 하던데요라는 얘기를 거의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 억제제라고 하기에는 아니라는 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론 보시면 치료 중 성장 속도는 사춘기 전 수준으로 이제 감소합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이제 사춘기 전 아이가 사춘기가 일찍 왔으니 다시 사춘기 전으로 돌리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이고요. 보통은 이제 문헌으로 따지면 5.2cm 플러스 마이너스 0.7cm 그냥 일반적인 성장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예외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또래보다 이보다 조금 더 느린 성장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보통 이제 뼈나이가 너무 빠르다든지 이제 사춘기 진행이 너무 앞서 있다든지, 즉 결론적으로 늦게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 속도보다 작다고 이제 걱정하시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게 골성숙이 지연이 되고 성장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성인 키가 보존 또는 향상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장 속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치의와 함께 잘 상의하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결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종서 원장님과 함께 그 아이의 키성장, 그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 8세 전후로 주기적으로 클리닉을 찾아가지고 그 남아든 여아든 이제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그러한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